시즌 중에 야구 예능 최강 야구 감독으로 자리를 옮긴 이종범 코치 이야기하고, 이와 더불어 어떤 사람들이 감독이 되는지,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감독이 되면 바뀌는 것들도 한번 체킹을 선두 질주적인 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심우준 하주석 선수 활용법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 외인 타자 리베라토 선수 뒷이야기도 좀 나누고, 외야수 트레이드 요 이야기들도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종범 KT 코치가 시즌 중에 갑자기 사임을 합니다. JTBC 야구 예능 최강 야구 감독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강철 KT 감독, 나도현 KT 단장하고 면담을 좀 합니다. 본인 의지가 강하니 감독과 구단이 이제 수긍을 했죠. KT 관계자는 이제 감독님하고 면담했고, 감독님이 오케이 했고, 코치 공백은 없다고 감독이 판단을 했고, 코치진은 그냥 이대로 가도 되고, 더 필요하면 2군에서 콜업을 할 거다 이야기를 했는데, 시즌 중에 코치가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고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거의 뭐 전례가 없습니다. 타 팀에서 시즌 중에 이적 콜을 하지 않죠. 이게 철칙이죠. 책임감이라는 요 측면, 또 도의적인 측면, 요것도 이종범 코치의 좀 무리수의 비난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분명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이종범 코치는 이강철 감독이 개인적인 인연으로 데려왔어요. 가까운 또 후배기도 하고, 일루 주로 코치를 하다가 벤치로 와서 야수 파트 쪽에 감독한테 조언을 하는 그런 역할인데, 롤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거라고 조금 봐주죠. 수석 코치가 투수 출신이기도 했으니까. 지금은 박경수 코치가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이종범 코치 갑작스런 사임에 대해 공백은 없다, 그 약간 좀 이 언급이 키라고 저는 좀 봐지는데, 그냥 인연으로 데려왔다는 걸 그냥 미루 짐작이 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야구인들 사이에 좀 놀랐다는 분위기도 많았고, 아쉽다는 분위기도 많았고, 이종범 코치는 야구 예능행에 대해서 어제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은퇴 선수들에게 기회 부여를 하고 야구 봄에도 일조하고 싶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전에 이제 최강 야구, 지금 불꽃 야구, JTBC하고 이렇게 싸워서 그죠. 불꽃 야구가 몇 년 전에는 1구 대상도 받았어요. 야구 붐 조성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다. 그건 맞다. 그죠? 프로그램 근데 론칭이 좀 급하다고는 해도 시기적인 일처리예요. 일처리 과정은 매우 좀 아쉽죠. KT 구단에 미리 언질이 없었다는 부분도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A 단장 얘기인데, 이종범 코치가 감독에 대한 꿈 때문에 감독이 되려고 이제 최강야구에 가서 이후에 KBO 리그 감독에 도전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최강야구 감독 커리어를 쌓고 와서 또 도전한다. 예전에도 이승엽 감독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건 이치에 맞지 않다. 반대로 현장 감독에 대한 마음을 오히려 내려놨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쪽은 이제 현장 쪽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다른 길을 모색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능 프로 감독의 퍼포먼스가 현장 감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 요소라고 보지 않는다. 왜? 단장들이 감독 후보군을 많이 좀 짜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장 복귀는 앞으로 매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난 수년간 감독 후보군에 들었죠. 근데 매번 좀 좌절됐던 것도 사실인데, 예능하고 현실이 달라요. 이제 본질이 좀 다릅니다. 현장은 본질이 승부입니다. 이기는 거. 예능은 본질이 시청률이죠. 근데 뭐 예능이지만 다큐에 가깝게 실전, 이기는 거, 이 강조하는 컨셉, 이 컨셉 역시 승부보다는 오히려 좀 시청자 관심을 높이기 위한 좀 장치, 수단, 이렇게 좀 봐줄 수도 있다는 건데, 최강 야구에 합류할 야구인들이 어느 정도 좀 정해졌다고 합니다. 최근 합류를 결정한 한 야구인은요, 저한테 이제 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멤버를 지금 미리 밝힐 수는 없지만 유명한 분들도 많고, 계속 모집 중이지만 어느 정도 멤버가 꾸려졌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촬영 스케줄이 안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몸을 계속 만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은퇴한 선수들 중에 네임밸류 있는 야구인들이 다수 지원을 했고 다수 합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해설위원 출신도 있고 계속 모집 중입니다.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총 128만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 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 원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하나 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누가 감독이 되느냐? 감독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뭐 구단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죠. 비단장 얘기인데 구단마다 철학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감독 후보군은 풀이 좁아. 구단도 구단이지만 모기업 차원에서 움직이고 프런트에서 후보 리스트업을 할 때 기본적인 역량 체크, 리더십, 소통, 중요한 것은 이기는 전략과 전술 요게 있는가. 그러니까 뭐 이른바 라인업 짜는 거, 그다음에 투수 운용법. 미국은 감독이 경기만 치르지만 프런트가 막 뒤에서 다 하죠. 한국은 구단과 협업을 해서 어린 선수 육성도 같이 발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기용하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니까 육성 쪽 역할에 더 주목하는 구단도 있다. 몇몇 구단 많죠. 지금 보이죠. 한국 야구에서 1군 감독은 더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 단장 얘기입니다. 감독 후보군 리스트업을 해보면 늘 비슷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좁다는 거죠. 후보군은 크게 세 가지. 경력자, 또 외국인, 새로운 인물인데 경력자 프로 우승을 경험했던 감독들, 이른바 이동욱 전 NC 감독, 그리고 김원영 전 SSG 감독은 뭐 최근 거의 모든 팀의 리스트업에 다 이름이 올렸던 것으로, 대표팀 감독인 유진 감독도 마찬가지. 외국인 감독은 모든 방향성을 체킹해야 되는 구단 입장에서 조사는 기본이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딱 위에 올리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의 경우 평판 조사가 기본 베이스, 주위에다 물어보고 내부 성격이라 그러면 내부 코치들이 이렇게 성격할 때는 자체 평가 기준을 수년간 쌓였던 이 데이터가 있겠죠, 그죠? 평가 툴이 있겠죠. 그걸 토대로 판단을 한다는 D 단장 얘기입니다. 한국 야구 감독풀이 매우 좁아.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던 감독들은 어떻게든 자리를 잡는다. 장기 시즌에 대한 노하우, 단기전 노하우를 뭐 이들이 입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던 감독은 늘 후보군에 들어요. 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니까 이 사람들은. 김태형 롯데 감독이 이제 롯데 사령탑으로 가기 전에 다른 한 구단으로부터 강한 오퍼를 받았어요. 인터뷰도 하고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 여러 이유로 막판에 좀 무산이 됐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난 뒤 해당 구단 사장이 좀 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도 저한테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구단들의 생각과 잣대가 이제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감독 선임 과정은 보통 이제 구단이 3배수로 후보군을 압축을 해서 모기업에 올리면 그룹 최고 2층이 딱 찍어요. 감독 선임은 그룹 1에게 보고가 되고 최종 승인이 이루어지고, 뭐 그룹 최고 2층의 생각이나 개인적인 인연으로 유력 감독 후보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지금도 있죠. 근데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었어요. 밑에서 올리는 경우가 요즘은 조금 더 많습니다. 감독은 야구단의 코치입니다. 수십 명의 코치를 관할을 하고 또 선수 기용에 절대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책임도 지는 자리가 맞죠. 근데 감독이 되면 일단 바뀌는 게 많아요. 근데 연봉이 최대 5배 이상 수직 상승. 차량은 기아는 이제 모기업 차량이에요. 기아 자동차 있으니까 K9. 기아차에서 제일 좋은 차죠. 타 팀은 제네시스 G90이 그냥 대세입니다. 거의 뭐 이상 G90. 운전기사 배정은 예전에 이제 SK 감독이 김승근 감독,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없었는데, 공식 행사에는 구단에서 이제 운전기사가 이렇게 딱 배정이 되죠. 원정 숙소도 코칭 스태프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좀 있어야 돼요. 자리가. 스페이스가 보장이 된 큰 방을 씁니다. 25년 전에도 감독들은 그때는 뭐 좀 4승급은 아니고 3승급 뭐 호텔을 쓰기도 하고 지방 가면, 근데 그때도 스위트룸이었어요. 해외 스프링 캠프 이동을 한다. 올해 캠프 앞서서 뭐 기아는 우승을 했기 때문에 구단주가 선수단 전원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로 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보통은 감독은 황건편도 비즈니스 클래스가 기본이죠. 코치와 선수들을 직접 관리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도 따로 나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면 우승 보너스도 선수단 내에서 제일 많이 받습니다. 선수단 내에서 감독이 제일 많이 받고 최소 감독은 3억 원 이상. 야구를 잘하면 칭찬의 절반은 이제 선수가 좀, 야구를 못하면 비난의 절반 이상은 또 감독 모십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선두 하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최대 이제 고민이라고 하면 방망이겠죠. 시즌에 앞서서 하나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딱 잡았습니다. 투수력하고 수비를 강화해서 우리가 승부를 보겠다. 이 전략이 맞아 떨어졌죠. 그 결과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도 방망이가 어느 정도 쳐줘야 되는 거죠. 이게 나머지 게 완벽하다 보니까, 잘 되다 보니까 다른 쪽이 조금 허술해 보이는 것,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큰 틀은 바꾸지 않겠지만 이제 문제는 팀 타율입니다. 2할 오픈 살이 8입니다. 한때는 이제 그 꼴찌다 그래도 올라온 거죠. 근데 8이다. 팀 평균 자책점은 3.44로 1이다. 주전 타자들 중에서 노시안 선수, 김태현 선수, 안치홍 선수 부진하죠. 부상 부진. 근데 또 50억 원 FA 심우준 선수 타격 부진 큽니다. 부상 부진. 복귀 후에도 지금 타율이 뭐 1할 6푼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군에서 시작을 해서 1군으로 올라온 이 하주석 선수는 옵션을 포함해서 연봉이 1억 1천만 원. 근데 타율이 지금 2할 8푼 1입니다. 못해도 어렵사리 모션 고액 FA니까 계속 주전에 기용한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많고 뭐 당연히 이 지적이 일리가 있어요. 잘하는 선수가 더 자주 나오는 게 당연히 맞죠. 하나가 이제 고민이 좀 있는 거예요. 수비 때문에도 있는데 하나 내부에서 심우준 선수의 유격수 수비 좌우폭이 그러니까 넓으니까 이게 이제 투수들한테 좀 안정감을 준다. 이런 부분은 있다. 근데 수비 범위 차이가 있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가 그래도 생각을 했던 심우준 선수의 타율은 한 2할 5푼 정도. 지금 이제 떨어져도 너무 떨어져요. 막 2할대로 올라오긴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떨어졌다. 그러니까 다른 타자들이 쳐줄 때는 몰라요. 괜찮아. 근데 다른 타자들이 같이 부진하니까 심우준 선수의 타격 부진도 이게 더 커져 보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잘 치고 이러면 그냥 이 팀이 이기고 이러면 수비로 또 주루로 많이 좀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데 아니니까 이게 더 커 보입니다. 몸값 대비 부진한 게 분명하죠. 더 잘해야 되는 거. 근데 뭐 당분간은 심우준 선수가 메인이고 하주스 선수는 뭐 서브가 됐던 플래툰이 됐던 뭐 들쭉날쭉 나올 것으로 좀 하여튼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코칭 스태프도 전체적인 흐름은 유지를 하려 할 것 같습니다. 리베라토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면 리베라토 선수가 대체 6주 대체 외국인 타자로 와서 바로 적응을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합니다. 지금 타율이 4할인데 타격 폼으로 보면 몸쪽 빠른 볼 대처가 좀 약점으로 봤는데 본인이 이제 이를 감안을 하고 대처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좋고 수비 어깨 주루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특출나진 않지만 그런 나쁘지 않고 적극적인 플레이도 코칭 스태프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뭐 계속 잘하게 되면 플로리엘 선수가 뭐 돌아온다 하더라도 계속 잘하면 당연히 재계약입니다. 데려올 때부터 이를 감안을 하고 데려온 겁니다. 지금 뭐 계속 이 페이스로 잘한다. 그러면 이 선수가 계속 가는 거죠. 이제 SSG에서 뛰었던 이제 맥브럼 선수를 보면 초반에 오자마자 좀 빨리 좀 활약을 하고 4홈런도 쳤지만 타율은 좀 안 좋았어요. 타율 2할 3리로 거의 6주를 못 채웁니다. 4주 만에 2군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가. 리베라토 선수도 빠른 적응이 아니었으면 본인 장점을 보여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을 했을 거다. 이제 하나 구단도 선수 적응을 돕기 위해서 배팅볼 투수도 제일 좋은 전력 분석원을 올려서 연습을 그때 막 시키기도 했습니다. 매 경기 투수의 뭐 피칭 영상을 편집을 해서 장단점, 공략법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팀도 뭐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근데 선수가 이를 지금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하나는 트레이드는 시도는 계속 한다 그러는데 외야수 트레이드는 하나가 시즌 초부터 움직이고 있는 걸 뭐 타 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움직였어요. 많이 움직이고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하나가 지금 더 1위입니다. 윈나우 너무 당연하죠. 하나의 이제 필요성이 높아지니까 만약에 이렇게 조금만 보강을 하면 더 좋아질 거니까 상대 팀들이 요구하는 카드가 더 세져요. 하나가 주전급 외야수를 원하고 A급 대 A급으로 이야기가 지금까지 오갔다 그러면 하나가 지금 A급 외야수를 이야기를 하면 상대팀은 하나의 A 플러스급 투수를 지목을 하고 있는 이게 뭐 거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가 이제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 예를 들면 이제 젊은 선발 투수를 상대팀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했다요. 근데 지금 이제 트레이드는 그래서 좀 답보 상태인데 하나가 외야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마운드 구멍을 그냥 이 펑크를 낼 수는 없으니까 뭐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장점을 버리는 순간 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대 팀도 급한 쪽이 하나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하나는 트레이드 마감 시한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좀 시도를 해 본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